엄마가 너에게 많은 거 바라니? 엄마가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 이야기 잘 듣는 거 정도쯤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엄마는. 그런데 너 지금 떠들어 자리를 옮겼다는 거니? 남편 나 지난주에 너무 아팠잖아. 고열이 나가지고 아프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한이 열났을 때 진짜 아팠겠다 이런 생각했다. 이번에 진짜 처음 느낀 거야? 나 진짜 몰랐어. 열나면 그렇게 아프다는 거. 그래서 지한이가 열날 때마다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30분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던 엄마였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아파 보니까 고열이 나면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경험했는 거야. 이제 지한이 열나면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든 생각. 내가 정말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구나. 다시 한 번 더 알게 된 계기가 되긴 했어. 사실 나 공감이 부족한 사람이잖아. 좀 있지. 사실 공감을 아예 몰랐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그렇지. 그런데 다양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공감이 부족한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치열하게 공감에 대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훈련된 공감, 공부해서 연습한 공감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한동안 좀 죄책감 같은 게 있었다. 어떤? 거짓 같은 거야, 내 공감이. 진실되지 않은 거? 가짜. 가짜같이 느껴지는 거야. 네 스스로가.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이거 사실 너 진짜 아니잖아. 너 이거 공부해서 알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한 거네? 그렇지, 가슴이 아니라 이성으로. 적절한 발문을 하는 사람, 질문을 하는 사람. 거짓 같은 거야, 내 공감이. 그런데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 해서, 그 생각을 위로받았어. 뭐라고 정혜신 하셨지? 박사님이 공감은 타고 태어나는 심리적인 기제가 아니래.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받는 어떤 것. 진짜? 난 이렇게. 타고 태어났다 생각했는데. 근데 남편 타고 태어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 아는 동생 중에서도 내가 공감은 훈련하는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 그런데 저는 선생님처럼 책을 읽지 않고 훈련에 대한 공부와 연습을 하지 않는데도 저는 공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남편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은 어떤 건지 아니? 뭔데? 난 어머니를 알잖아. 그리고 그렇게 말한 동생의 부모님들을 알고 있잖아. 남편이랑 그 동생은 부모님들이 삶 속에서 너희들을 훈련시키신 거야. 삶의 모습으로 공감을 보여주셨고, 너희들은 어린 시절에 켜켜이 쌓여진 훈련의 가정 속에 있었다고. 후천적인 훈련이 있었던 거야. 삶 속에서.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니라 삶 속에서 훈련이 되었던 거야. 나도 모르게 훈련이 된 거네. 삶 속에서. 와. 그런데 나처럼 공감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삶 속에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법 없어.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공부해서 연습하고 그 연습이 곧 훈련인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나를 너무 사랑하셨던 거 알거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살기 너무 바쁘셨잖아. 그치. 그래서 엄마 아빠 역시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환경이 아니셨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훈련받지 못하셨던 분, 그래서 맞아. 자식들에게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나 그 아는 동생처럼 삶 속에서 공감을 훈련받지 못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 특히 엄마가 되기 위한 가정 속에서 준비를 하면서 공감을 참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 공감은 훈련이야. 맞네. 내가 진짜 훈련된 사람이잖아. 내가 공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었냐면, 나는 33살 때 유치원 원감의 보직을 갖게 되었어. 그래서 전체 어머니들을 아우르는 사람이 된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유치원에서 교사가 어떤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어. 그 뉴스가 꽤나 떠들썩했다.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가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야. 그래서 다짜고짜
우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 사건 있고 난 후에. 그런데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내가 7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선생님이야. 내가 가끔, 그냥 이름 말하자. 우리 박은영 선생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교사 시절 때 저 후배보다 훌륭할 수 있었나? 나보다 더 훌륭한 후배? 그런데 그 후배가 본인의 아이를 때렸대. 나는 0.01의 의심도 없었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확신감이 100%였거든. 그래서 그 어머니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머니, 우리 선생님 그런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7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CCTV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방어하기에 바빴어. 내가 합리화시키기에 바빴다고. 결론적으로 전혀 학대하는 일이 없었고, 알고 보니 엄마가 본인의 불안함에 아이에게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너희 선생님도 혹시 너 때리니?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의 관심이 좀 부족한 아이였고,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 때려,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 아무튼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어머니가 유치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내가 승리한 줄 알았다. 그 공감이 부족했었던, 서툴렀던 30대 초반의 방세영은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엄마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셨잖아. 뭐 이렇게 피해를 유언에 끼쳐서 죄송하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신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원감 선생님은 아직 엄마가 되지 않으셨죠. 사실 원감 선생님 말씀이 다 옳지만, 맞지만 원감 선생님은 공감을 모르시는 분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그래, 그 문자 나도 봤지. 기억나지? 그때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방세영 네가 졌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기려고 붙었던 싸움은 아니야. 나는 정말 옳고 그름을 가리고 객관적 상황을 그 부모님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을 뿐이야.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엄마가 원감 선생님은 공감을 모르세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때 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 만약에 지금 너가 배운 공감으로 그때로 돌아갔다면. 훈련된 공감으로 했다면 우선 그 엄마 마음을 읽어줬어야 돼. 맞지. 전날에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았다는데 얼마나 놀랐겠니. 그렇지. 어머니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많이 놀라셨겠네요. 우선 어머니 마음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이야기 듣고 밤에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밤새도록 참으셨어요? 저희 출근할 때까지. 나름 저희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내 연락 잘 알고 계셨는데도 밤에 연락하지 않고 그 다음날 출근까지 기다려 주신 거였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으면 되냐면, 어머니,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알아보는 동안 조금만 마음이 힘드셔도 기다려 주세요. 한 다음에 내가 알아봤었던 상황을 어머니께 전달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랬다면 그 아이도 원을 그만두는 일이 없었겠지. 그리고 그 어머니도 상처받는 일이 없으셨을 거고. 내가 그 정도로 공감이 부족했었던 사람이다, 남편. 그때 그 엄마가 원감 선생님 엄마 아니죠. 근데 원감 선생님 엄마가 되려면 공감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 공포인 거야.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나처럼 공감을 모르는 사람이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좀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공감이 대체 뭐지?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긴 해. 그리고 우리 신혼 때 공감을 한참 공부할 때 우리 결혼했잖아. 그렇지. 나는 공감이 탑재되어 있었고. 남편 탑재가 되어 있었고, 나는 사실 남편에게 훈련된 것도 있는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뭐 좀 이따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 아는 동생은 부모님들에게 어린 시절에 삶의 모습으로 훈련이 되었다면, 난 결혼하고 나서 십몇 년에 걸쳐서 남편에게 훈련이 된 것 같기는 해. 그 의미 있는 타자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거든. 그런데 남편, 우리 가끔 댓글에 우리 부부 대화 굉장히 잘한다고 이런 댓글들이, 칭찬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시잖아. 그런데 우리 사실 신혼 때 많이 싸웠다. 많이 싸웠지. 지금처럼 대화 안 됐다. 그 원인 중에 한 80%가 나의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부족. 부족 때문이었지. 남편이 그때 그냥 대리였을 때 남편 직속에 그 이 과장님이 너를 굉장히 괴롭혔어. 신혼 때. 그때 이제 저녁에만 만나면 남편이 그 이 과장님 때문에 힘들었었던 걸 저녁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사실 듣기 싫었어, 그때. 아, 그렇지. 늘 듣기 싫어.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데도 맞장구 쳐주는 게 나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공감을 정확하게 배우기 전이지. 아, 맞장구 쳐주면 공감인지 알고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과장님 진짜 이상하네. 그런데 그건 공감이 아니라 내 판단이었어.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 그 과장님 과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네. 이거는 뭐였어? 평가한 거야. 난 근데 이거 다 남편에게 공감한다고 편들어준다고 사용한 언어들이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때 원감이라고 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살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관리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 그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정말 화를 내면서 나는 너에게 공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과장님 입장 듣겠다는 게 아니야.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랬지. 아니, 너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니? 그래.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나는 늘 남편에게 뭔가 해답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항상 그래. 늘 제일 마지막에 조언했던 거 기억나? 남편, 내일은 과장님께 이렇게 말해봐.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한번 바꿔봐. 조언이었잖아. 그러니까 충족평판이 다 들어간, 이건 공감이 아닌 거야. 근데 나 또 요즘에 공감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에 대한 감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 서준으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봤거든. 자, 지금의 이제 공감 능력이 탑재된 방세영이. 들어봐, 남편. 진짜 들었을 때 공감되면 된다. 아직까지 멀었다 하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해줘. 지금 방세영이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남편, 그 과장님 때문에 너무 속상했겠다. 나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당사자인 남편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기분 들었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 마음이 쫙 풀리지. 그치? 근데 이런 결이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사실은 난 다 알고 있거든. 그냥 내 마음이 힘들었을 뿐이야. 그래. 그냥 그 마음만 위로해 줬으면 사실 끝나는 문제야. 근데 난 지금이라도 조금 그때의 나를 변호해보자면 나는 정말 그 과장님 이상하네. 왜 그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남편 내일은 이렇게 한번 해봐봐. 난 이게 공감하는 건지 알았다니까. 맞아. 편들어주는 게. 그게 공감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동네 엄마들이랑 놀지 마세요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많이 터졌어. 댓글도 800개 넘게 달리고. 그런데 다들 좋은 댓글들 사이에 사실 안 좋은 댓글들이 있지. 그럼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나 사실 그 댓글 보고 남편 너무 상처되는 거야. 그러니 상처 많이 받대. 아, 진짜 몸도 아픈데 그 댓글들 읽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상태였으면 모르겠는데 몸까지 힘든 상태에서 그 악플을 읽으니까 너무 마음이 고되더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남편 나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난 사실 남편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때 남편도 좀 힘들었나 봐. 일주일 동안 아이 막 등하교 다 시키고 밥 다 하고 이제 내가 아파가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세영아 왜 그런 댓글에 신경 써? 그래 나도 그렇게 한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좋은 댓글이 더 많은데 왜 그런 안 좋은 댓글에 왜 마음 써? 그 작은 댓글에 신경 쓰지 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남편 분명히 내 편 들어준 거잖아. 그런데 나는 남편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는 이런 이상한 댓글에도 반응한다. 그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래 나는 휘둘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네. 하나도 위로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저녁 먹을 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세영아 네가 하도 댓글에 신경을 쓰길래 나 사실 읽어봤어. 그런데 읽어보니까 사실 나도 기분 안 좋더라.
난 당사자가 아닌데도 기분이 안 좋던데 너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남편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야. 이게 진짜 위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기분 나쁜데 너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니? 나도 읽어봤는데 너 정말 기분 안 좋았겠더라. 그러니까 내 감정을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남편이 오롯하게 이해해준다는 느낌? 아, 이게 공감이구나. 공감 장착돼 있지. 있지. 얼마 전에 지안이가 나에게 엄마 나 오늘 자리 옮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자리 이동하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빨리 자리를 바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엄마 나만 바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안이만 왜 자리 바꿨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 나 떠들었어. 떠들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대. 내 영상 많이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야. 5살 때 유치원에서 한 달 내내 말 한마디도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신학기에 떠들어서 자리 옮기는 아이로 컸습니다. 우리 지아니까 희망을,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4학년 되면 떠들어서 자리를 옮깁니다. 지안이만 떠들어서 자리를 옮겼다? 너무 묻고 싶은 거 너무 많지 않아? 많지. 3분단 끝에서 자기 책상을 끌고 선생님 앞자리까지 옮겼대. 자기 책상을 학년 말까지 쓴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몸만 이동한 게 아니라 책상을 끌고 자리를 이동을 했대. 아, 진짜 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지안아,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얼만큼 떠들면 자리를 이동을 하니? 그렇지. 너 어떻게 행동한 거니?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너 방해되는 행동을 한 거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연이니? 엄마 선생님에게 전화해봐야 되는 상황이니? 엄마가 너에게 많은 거 바라니? 엄마가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 이야기 잘 듣는 거 정도쯤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엄마는. 그런데 너 지금 떠들어 자리를 옮겼다는 거니? 이런 이야기들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정말 입을 다물었어. 그래, 다 물었대. 그리고 훈련된 감각으로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 지안이 그 책상을 3분단 끝에서 선생님 책상까지 옮기는 중에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물었어. 속마음과는 다른 소리. 이거 훈련에 의한 소리. 그랬더니 지안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 엄마, 나 눈물이 날 것 같더라. 너무 부끄럽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다 배웠구나. 그 책상 옮기는 그 1분 동안 이 아이가 이미 다 배웠구나. 내가 그래. 더 이상 2절 잔소리 하지 않길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드는 거야. 그래서 입 다물기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안이는 나와 좀 대화가 잘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 어제도 그러더라. 엄마가 도와줄 거 없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아, 그냥 엄마는 들어주기만 하면 돼. 나는 그것만으로도 마음 풀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이 엄마와 대화하는 게 좋은 시간으로 해석해준다고 하는 게 참 기분 좋더라. 그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 훈련들의 결과가 뭔가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 나도 근데 그렇게 보여. 밤마다 1시간씩 이야기하잖아.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걸 보면 진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결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오늘 그래서 내가 구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공감이라고 하는 삶 속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 아이들을 공감하는 게 사실 녹록지 않아. 쉽지 않거든.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훈련 받으면 된다. 모두가 훈련이다. 타고난 심리적 기제 아니다. 나는 남편, 지금 내 공감이 오롯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앞으로 계속 공감을 더 배워나갈 거야. 나도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배워나갈 맞지. 거거든. 그런데 공감이 뭐지 하는 안개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 저기 끝에서 공감이 어서와 하는 정도까지는 약간 느낌이 왔어. 공감은 뭐냐면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제치고 그 상대에게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생각과 느낌과 마음과 기분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공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세영아,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리고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잖아. 그럼
처음에 어떻게 그 공감을 배우는 걸 시작해야 돼? 나도 요즘 들어서 내가 대체 공감을 어떻게 공부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진짜 책 많이 읽었던 것 같아. 어떤 책에서 공감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는 정의를 내려주는 책을 읽었던 게 아니라 정말 무수한 책 속에서 내가 그 주인공들이 되어보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그들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들의 대사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에세이 같은 책도 읽어보고 가슴 따뜻한 공감의 이야기들도 들어보면서 아, 공감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늘 의식했던 것 같아. 의식하고 보면 보이거든. 그런데 나에게 결정적으로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줄기 빛을 딱 섬광처럼 비춰준 책은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야.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공감이 막연해요. 아직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부모님들. 나 이거 이 책이랑 전혀 뭐 출판사와 무슨 관계 없어. 이해관계 없어. 그런데 내 인생에서 정말 공감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책이야. 구체적으로 무슨 책인지 한 권 정해주세요 하고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구독자분들은 딱 정해드릴게.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가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